준하고 대타이. 자, 봐봐. 102쪽이 뭐니? 제목이 개수가 대칭인 방정식이다라고 되어 있잖아. 개수가 대칭인 방정식을 우리는 상반 방정식이다라고 해. 그 방정식을 우리가 부르는 이름이야. 특이하니까. 근데 그 개수가 좌우 대칭인 상반 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이 순서대로 풀어나가면 해를 구할 수 있다. 그러면 첫 번째는 뭐냐? x제곱으로 나눈다. 그 다음에 x 플러스 x분의 1을 치환해서 인수분해를 한 후에 다시 x제곱을 곱해서 푼다. 이게 큰 순서야. 그러면 일단 상반 방정식 문제 봐야 되잖아. 4차 방정식이 있네. 개수를 요 가운데 2차 항을 기준으로 보면 플러스 3 플러스 3 2차 항하고 1차 항하고 개수가 똑같지. x 4제곱하고 상수항 개수 1 똑같지. 이렇게 개수가 센터를 중심으로 좌우 개수가 대칭인 방정식, 이걸 우리는 상반 방정식이다 라고 한다는 거야. 그러면 이런 방정식을 보면서 상반 방정식이구나 라고 우리가 판단하고, 첫 번째 x제곱으로 나눠라. 그러면 x제곱으로 나눠서 식을 정리해보면 x 4제곱은 x제곱으로 나누면 이렇게 되겠지. 그죠? 그 다음에 개수가 같은 애들끼리 묶어줘야 돼. 그러니까 x 4제곱하고 요 1하고 개수가 같잖아. 그럼 얘를 x제곱으로 나누고 먼저 써. 그러면 x제곱으로 나누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1을. 맞지? 그 다음에 얘네들을 또 x제곱으로 나눠서 같이 묶을 거야. x제곱으로 나누면 3x가 남고, x제곱으로 나누면 x는 하나 약분되고 분모에 하나가 남겠지. 그 다음에 얘를 x제곱으로 나누면 4가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x제곱으로 나누고 개수가 같은 애들 두 개를 우리는 묶어서 치환을 하는 애들이라 생각하고 묶는 거야. 이제 그러면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을 변형하면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하고 빼기 2 하면 얘는 얘랑 같은 거 맞지? 그래? 그 다음에 얘네들은 개수를 3으로 묶을 수 있지. 그럼 3으로 묶으면 이렇게 되지? 그리고 이렇게 돼.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요 1단계야. x제곱으로 나누고 정리했고, 그럼 이제 두 번째는 x 플러스 x분의 1을 t로 치환해라 라고 했으니까 얘를 t로 치환하는 거야. 그럼 치환하면 이제 t에 관한 2차 방정식으로 바뀌는 거지. 그지? t제곱 3t 플러스 2는요. 자, 얘는 우리가 인수분해 못하는 사람 없잖아. 그지? 2 이렇게 되겠다. 그지? 그럼 x가 아니고 이제 문자는 t니까 t 플러스 1, t 플러스 2로 인수분해가 된 거야. 그죠? 그러면 t 플러스 1 곱하기 t 플러스 2로 인수분해가 됐어. 그럼 이제 원래대로 다시 되돌리기 위해서는 t 대신에 x 플러스 x분의 1을 대입하는 거지. 그죠? 그러면 t 대신에 다시 이제 원래의 x의 식으로 바꾸면 x 플러스 x분의 1 이렇게 되지. 이렇게. 됐지? 자, 여기까지가 이제 2번 단계까지 한 거야. 그럼 3번에서는 다시 원래 x제곱을 나눴으니까 원래대로 되돌리는 건 다시 x제곱을 곱해줘야 돼. 그지?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지금 끝난 상태에서 얘한테 x제곱을 곱한다. 그럼 이제 원래 4차 방정식의 차수가 맞춰졌지. 나눴던 걸 다시 곱했고, x제곱이라는 건 뭐니? 얘는 x 곱하기 x잖아. 그러면 하나의 x는 첫 번째 괄호한테 분배하고 또 하나의 x는 두 번째 괄호의 x한테 x를 분배해. 그러면 얘한테 x 곱해주면 x제곱 되고 얘는 x 플러스 1 이렇게 바뀌지. 두 번째 x는 얘한테 분배하는 거야. 그럼 얘한테 x 곱해주면 x제곱 2x 플러스 1. 처음에 4차 방정식이었으니까 근이 4개잖아. 그지? 근데 인수분해는 다 끝났지. 각각의 인수분해가 얘는 완전 제곱식이다. 그지? 그러면 x제곱 x 플러스 1 하고 x
x 플러스 1의 제곱은 0. 그러면 얘가 0일 때 근 2개, 얘가 0일 때는 중근으로서 하나가 있겠다. 그지?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1이라는 중근이 나왔고 얘는 인수분해를 해서 근을 구해야 되는데 인수분해가 안 되지. 그럼 근의 공식에서 구하면 되겠지. 그죠? 그러면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허근 나오네. 자,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3이지. 3i. 그지? 그러면 자, 최종 근은 x는 마이너스 1이라는 중근이 하나 나왔고 또 그 다음은 허근 2개가 이렇게 나왔다. 이해제? 자, 일단 개수가 좌우 대칭인 상반 방정식인 걸 우리가 알아보고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순서에 의해서 방정식을 정리해서 최종적으로는 인수분해를 하면 근이 구해질 거니까 이 순서에 맞춰서 하면 된다는 거야. 이해제? 19번하고 22번하고 두 개 해봐. 자, 19번하고 20번. 한 10분 정도 시간을 줬는데 두 개를 다 잘 푼 사람도 있고 첫 번째 문제 가지고도 아직 제대로 못 푸는 사람들도 있고 그럼 이 시간을 어떻게 주냐? 언제까지 시간을 줄 수도 없잖아. 그지? 잘 들으면 풀 수 있는 정도의 문제를 풀려고 하는 거지. 쌤이 좀 전에 풀어준 거랑 얘가 다른 게 아니야. 알겠지? 자, 알아봐야겠지? 여기 봐. 개수가 가운데 이 창을 기준으로 개수가 좌우 대칭이다. 그지? 그러면 이거 상반 방정식이구나 라고 알고 x제곱을 첫 번째 나누는 거야. 그지? 그럼 나누는데 개수가 같은 애들끼리 묶는 거라고 했잖아. 그지? 그러면 x제곱으로 나누는 거 쓰면 얘는 x제곱 되지. 얘는 x제곱으로 나누면 x제곱분의 1 되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5x 세제곱이랑 얘를 x제곱으로 나누면 마이너스 5x 얘는 x제곱으로 나눴으니까 상수됐지. 이게 첫 번째고, 그죠? 그럼 이제 두 개씩 묶어서 요렇게 두 개, 요렇게 두 개를 x 플러스 x분의 1이 되도록 우리는 식을 정리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얘는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에 마이너스 2 하면 되고 얘는 마이너스 5로 묶어주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얘를 이제 두 번째는 치환하는 거 아니냐. x 플러스 x분의 1을 그러면 치환하면 t제곱 마이너스 5t 플러스 2호 인수분해 2, 3,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죠? 그러면 t 마이너스 2, t 마이너스 3은 0. 그 다음에 이제 원래 t는 x 플러스 x분의 1이니까 다시 대입한다. 자, 어려운 포인트가 어디 있는지 못 푼 사람들 봐야 돼. 이거 못 풀면 이 정도도 못하면 어떻게 해요, 앞으로 진짜로. 집중해서 잘 들으면 이게 뭐가 어렵지? 똑같은 거 숫자 다른 거 풀어보라고 두 개 연습하라고 주는 시간이었잖아. 그러면 이제 여기가 2단계지. 그럼 이제 어떻게 하니? x제곱을 처음에 나눴으니까 다시 곱한다 했고 x제곱은 두 개니까 첫 번째 괄호한테 x 한 개 분배하고 두 번째 괄호에 x 한 개 나머지 분배한다 그랬어. 그지? 지우 집중 안 해? x 곱하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지. x 곱하면 자, 각각이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 해야 되는데 또 얘는 완전 제곱식이고 얘는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근의 공식에서 두 근을 구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한 근은 1이 나왔고 나머지 두 근은 여기 들었는데 얘가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근의 공식에다 넣고 구하면 그지?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그러면 2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9에서 4 빼면 5지. 그러면 요렇게 그냥 보여진다. 어려울 포인트가 없다. 그지? 푼 사람들은 잘 풀었는데 못 푼 사람들은 또 집중해서 들으라고 더. 자, 개수가 대칭인 상관 방정식이야. 똑같아. 숫자만 다르잖아. 그러면 x제곱으로 나누는데 개수가 같은 애들끼리 묶인다라고 했잖아. 그지? 그러면 x제곱으로 나누면서 써봐. 이 x제곱이지. 얘는 x제곱분의 2지. x제곱으로 나누면 마이너스 x제곱, x제곱으로 나누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그러면 얘네 둘을 정리해서 치환할 수 있게 식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얘는 2로 묶어야겠지. 2로 묶으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얘랑 같은 게 뭐야? 얘랑 같은 건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에 빼기 2지. 그러면 여기에 곱하기 2가 있는 거니까 얘를 이렇게 분배할 생각해야지. 그죠? 다른 부분은 요거 하나야. 얘는. 그지? 앞에 거는 똑같은 문제였고,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x 플러스 x분의 1 되겠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자, 얘는 이렇게 분배하고 이렇게 분배하는 건데 얘가 t로 바뀔 거잖아. 그럼 얘는 2t 제곱이지. 상수는 좀 이따 처리할게. 마이너스 t지. 여기 마이너스 6이 있고 이거 분배하면 마이너스 4지.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 6이랑 더하면 마이너스 10은 0. 인수분해 되겠지? 1, 2, 2, 5 이렇게 되겠지. 그죠? 그러면 얘는 t 플러스 2, 2t 마이너스 5는 0. 그지? 그럼 이제 다시 t 대신에 집어넣어 놓고 x 또 곱하고 x 제곱 곱하고 하는 거 하면 되잖아. 그지? 그럼 t 대신에 x 플러스 x분의 1 플러스 2. 얘는 여기 t 대신에 x 플러스 x분의 1을 넣고 분배하면 2x x분의 2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지. 그제? 그리고 다시 x제곱을 곱해. x 하나는 얘한테 분배하고 하나는 뒤에 가로한테 분배한다 생각하고 분배해봐. 그럼 분배하면 x제곱 2x 플러스 1이지. 얘한테 x 곱하면 2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2는 0 이렇게 되겠지. 얘는 또 완전 제곱식이지. x 플러스 1의 제곱이고 얘는 인수분해가 되지. 이번에는 1, 2, 1 짠짠 마이너스 마이너스. 됐지? 자, 그러면 최종 쓸게. x 플러스 1의 제곱에 x 마이너스 2에 2x 마이너스 1은 0. 그죠? 그러면 자, 얘가 빵일 때 근이 하나씩 나오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이라는 중근이 하나 나오고 2가 나오고 2분의 1이 나와서 그는 이렇게 구해질 거 아니야. 됐지? 처음 배우는 내용이다. 자, 106, 107에 있는 3차 방정식 얘기할 건데, 자, 3차 방정식에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 자, 2차 방정식에서 우리가 배웠던 근과 계수와의 관계 가볍게 복습이다. 자, 이런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이 2차 방정식에 두 근이 알파랑 베타였을 때 근과 계수와의 관계라는 건 두 근의 합의값과 두 근의 고백값을 각각의 근을 구하지 않더라도 알 수 있는 거지. 그지? 그러면 두 근의 합은 뭐였어? 마이너스 a분의 b였고, 그죠? 두 근의 곱은 플러스 a분의 c다.
이거와 유사한 게 3차 방정식에서도 근과 계수 관계 또 존재한다라는 걸 지금 하려고 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3차 방정식은 어떻게 생긴 거냐? 3차 항부터 만들면 ax 세제곱에 2차 항, 1차 항, 상수항 이렇게 생겼을 거고, 이제 3차면 a는 0이 아니다 뭐 이런 조건도 당연히 있는 거다. 자, 그랬을 때 이 3차 방정식의 세 근이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세 근이라면 이 세 근의 합과 둘곱의 합과 세 곱의 값을 또 우리는 A, B, C, D로 구할 수 있다는 게 결론이거든. 자, 방정식을 만들어 볼게. 근이 알파랑 베타랑 감마를 가지려면 인수로서 우리가 만들어 보면 그걸 어떻게 만들 수 있니? 알파라는 근은 x-알파라는 인수가 0이다 해서 알파라는 근이 나올 거고, 이제 베타를 근으로 가지면 인수로 x-베타를 가질 거고, 감마를 근으로 가지면 x-감마를 근으로 갖겠지. 3차 방정식이니까 이렇게 세 인수의 곱을 0이라고 놓으면 되겠지. x 세제곱의 계산 이걸 전개하면 1이지. 근데 a여야 하지.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계수를 맞춰주면 이 방정식, 우리가 지금 근을 가지고 만든 이 3차 방정식의 좌변식과 얘 원래 이 3차 방정식의 좌변식은 같겠지. 맞지?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근을 가지고 인수 3개의 곱의 계수 맞춰서 방정식을 만들어 놓고 좌변을 전개할 거야. 요거 전개하는 건 곱셈 공식에서 우리가 배운 거 있다, 그지? x 플러스 a, x 플러스 b, x 플러스 c. 3차 전개하면 뭐야? x 세제곱이지? a 곱하겠지? 그러면 a x 세제곱이야. 맞지? 그 다음에 x 제곱의 계수는 얘 한 개, 얘 한 개, 얘 한 개가 나오니까 계수가 뭐가 되니? 마이너스로 붙고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의 x 제곱이지. 맞지? 근데 거기에다가 a를 곱해줄 거야. 이해했어? 얘만 하면 계수가 마이너스로 붙고 이러고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인데 전개하고 나서 a는 분배한 거에다 곱해주고 해서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 맞지? 전개식. 그 다음에 x의 계수는 뭐가 돼? x의 계수는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인지 마이너스 곱하면 플러스가 돼. 그지? 그래서 이걸 전개하면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뭐야? 감마, 알파라고 그러고 베타, 감마 쓰고 이건 무슨 병이야? 자, 감마, 알파, x지? 얘한테 a 곱해줘야 되지? 상수함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감마, 얘네들 3개 곱하면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 a 곱한다. 그지? 그럼 마이너스 a, 알파, 베타, 감마는 0. 자, 전개한 거야. 그러면 계속적으로 우리는 뭘 비교해야 되냐면 이 좌변에 우리가 전개한 식과 원래 이 3차 방정식과 이거는 같은 거잖아. 그럼 이제 비교를 하는 거지. 그지? 3차항 비교하면 3차항에서 ax 세제곱하고 ax 세제곱하고 같지? 2차는 2차끼리, 1차는 1차끼리, 3차는 상수항끼리 같아야 되지. 그러면 2차 계수 좀 봐줘. 얘는 x의 계수가 플러스 b지, 얘는 x 제곱의 계수가 요거지. 얘네들이 같아야 되지. 그럼 그거 쓴다. 자, b는 마이너스 a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랑 같아야 되고, x 계수를 비교하면 x 계수는 c고 얘 x 계수는 a의 요거야. 그럼 같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c는 a의 알파 베타 베타 감마 이렇게 같아야 될 거고, 상수항 d랑 마이너스 a 알파 베타 감마랑 같아야 돼. 그죠? 그러니까 d랑 마이너스 a의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같아야 돼. 그럼 이 식을 정리할 건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이건 3차 방정식의 세 근의 합이지, 이건 두 근씩 곱해서 더한 합이지, 이건 세 근을 곱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에 대하여 정리할 거야. 그러면 얘를 정리하려면 얘 이항시켜서 나눠버리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뭐가 되니?
마이너스 A분의 D가 되는 거야. 얘는 A 이항시키면 A분의 C 되지, 그죠? 그래서 둘 곱의 합이라고 불러. 두 근을 곱해서 더한 거. 둘 곱 합은 A분의 C가 돼. 세 근을 곱한 건 세 곱이야. 나누면 돼, 그죠? 그러면 세 곱은 마이너스 A분의 D가 돼. 이게 3차 방정식에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 세 가지야. 근데 가만 보면 별로 어려울 게 없어. 제가 다시 써볼게. 원래 얘는 3차 방정식이 어떤 애였냐면 이런 애였잖아. 계수들이 A, B, C, D라고 3차, 2차, 1차 상수항의 계수들이, 그리고 근 3개가 알파, 베타, 감마였다. 그러면 세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두 번째 나오는 건 둘씩 곱한 거의 합이라 둘곱 합이라고 불러. 둘 곱의 합은 플러스 A분의 C. 그 다음은 세 근의 곱, 세 곱이야. 세 곱은 마이너스 A분의 B. 어렵냐? 패턴이 2차 방정식하고 굉장히 닮아있잖아. 그치? 2차 방정식 때도 똑같았잖아. AX제곱 BX 플러스 C는 0이고 두 근이 알파하고 베타일 때 봐봐. 두 근의 합 아까도 썼지? 두 근의 곱 아까도 썼어. 그치? 이때 뭐였어?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였잖아. 두 근의 곱은 플러스 A분의 C였잖아. 패턴이 동일하잖아. 하나 더 있을 뿐. 뭐냐? 계수는 순서대로 3차, 2차, 1차 상수항이었을 때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첫 번째 거분의 두 번째, 첫 번째 거분의 세 번째, 첫 번째 거분의 두 번째, 첫 번째 거분의 세 번째, 첫 번째 거분의 네 번째. 하나만 더 들어가 있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패턴을 좀 이해하면 외우는 건 크게 어렵진 않다. 알겠지? 그래서 이제 이 시간 이후로는 3차 방정식에서 세 합이 뭐야? 하면 마이너스 A분의 B오. 둘 곱 합이 뭐야? A분의 C오. 세 곱은 마이너스 A분의 D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문제를 풀어내야 돼. 그지? 얘는 언제 쓴다? 각각의 세 근을 구하지 않더라도 합 또는 둘 곱의 합 또는 세 곱의 값은 결과의 값은 구할 수 있다. 그게 필요할 때 쓴다라는 거지. 이때도 마찬가지였고. 이해했지? 자, 그게 106쪽의 얘기다. 그래서 얘는 이제 곱셈 공식하고 연결이 돼. 자, 봅시다. 자, 106페이지 7번부터 12번까지 이 3차 방정식에 대하여 이렇게 총 6가지를 구하라고 했는데 처음 세 문제는 그냥 기본의 근과 계수의 관계 찾으면 되잖아. 그지? 3차 방정식에서 세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하면 얼마야? 1이지. 둘 곱의 합은 A분의 C지. 세 곱은 마이너스 A분의 D지. 그래서 이렇게 세 개 값은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가 근과 계수의 관계만 알면 알 수 있는 거고, 이제 이게 곱셈 공식이잖아. 자, 일단 너네가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런 분수들의 합이나 차가 나오면 그 문제를 풀려면 통분이야. 숫자든 문자와 식이든 통분을 해서 푸는 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가만히 쳐다보고 있지 마. 통분할 생각을 해. 그럼 보여. 그러니까 알파분의 베타분의 감마분의, 그럼 얘네들은 분모의 최소 공배수가 뭐니? 알파 베타 감마지. 그러니까 알파 베타 감마로 통분하면 얘한테 뭐 곱해야 돼? 베타 감마. 그럼 분자에도 베타 감마지. 얘는 감마 알파. 얘는 알파 베타. 통분하면 보이는데 통분을 안 하고 있으면 안 보이잖아. 맞지? 그러니까 분수가 보이면 통분부터 해봐라. 그러면 알파 베타 감마는 마이너스 5분의 6이니까 마이너스 5분의 6이겠지. 자, 1번은 그냥 기본 곱셈 공식이지. 얘를 알파 베타 감마를 A, B, C로 보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제곱의 마이너스 2.
이게 안 되면 이거는 심각한 거야. 공식을 안 외워서 문제를 못 푸는 거, 구구단을 몰라서 계산을 못 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자,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1이지? 1의 제곱에 여기다 6 들어가면 마이너스 12지? 그러면 마이너스 11이다. 그냥 기본 곱셈 공식만 갖고 풀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12번은 마찬가지지? 분수야. 통분해. 그 분모의 최소 공배수는 알파, 베타, 감마잖아. 얘는 감마 곱했으니까 감마. 얘는 알파. 얘는 베타. 그러면 분자는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통분하니까 보이네. 맞지? 마이너스 5분의 1이니? 이렇게 풀면 된다는 거야. 자, 이번에는 3차 방정식을 세우는 거야. 조건으로 3차항의 계수랑 근을 주고 우리 보고 이걸 만족하는 3차 방정식이 뭐냐? 거꾸로 물어보는 거지. 방정식을 주고 근을 구하시오라고 하면 인수분해하고 근의 공식 이용해서 우리가 근을 구하면 되는 건데 반대로 근 알려주고 식을 구하라고 하면 아까 얘기했어. 그지? 알파랑 베타랑 감마라는 근이 나오는 건 근을 알면 우리는 하나의 인수를 안다. 그지? 그러니까 알파가 근이면 회원이 좀 더 잘 보이는데 안 줘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네가 이렇게 잘 피해서 보고 알파가 근이면 x-알파 그지? 인수로 베타가 근이면 x-베타라는 인수를 갖겠지 감마가 근이면 인수로 x-감마가 있겠지 얘를 는 0이라고 놓으면 돼. 얘가 0일 때 알파근, 0일 때 베타근, 0일 때 감마근이 나와. 인수를 알면 근을 아는 거고 근을 알면 우리는 인수도 알 수 있어. 알겠지? 자, 그 다음에 x세제곱의 개수가 1이니까 여기는 곱하기 1은 생략이야. 근데 만약에 2면 여기다 2 곱해주고 a면 여기다 a를 곱해주면 개수를 맞춰주는 게 돼. 됐지? 근데 이 상태에서 뭐가 지금 우리는 한번 해보고 싶은 거냐면 이 3차 방정식을 한번 정리해보자. 그래서 내림차는 3차, 2차, 1차 상수항으로 정리해볼 거야. 3차항은 쉬우니까 쌤이 할게. x세제곱. 2차항은 개수들이 어떻게 돼? x제곱의 개수들.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감마들이야. 그치? 그럼 걔네들을 마이너스로 묶으면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 다음에 x의 개수들은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동류항 정리해서 개수들을 묶으면 요게 x의 개수고 상수항은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정리가 돼. 자, 얘도 2차 방정식하고 한번 비교해 볼래? 자, x제곱의 개수가 1이고 두 근이 알파하고 베타일 때 2차 방정식을 구하면 우리 어떻게 구했어? 알파가 근이니까 인수로 x-알파. 그지? 2차랑 3차는 닮은 부분이 있고 추가되는 부분이 있어서 자꾸 비교해 주는 거. 베타는 근으로 가지면 인수로 이렇게 x제곱의 개수는 1이지. 그리고 이거 정리했었지? 이거 정리하면 어떻게 돼? x제곱에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 상수항 알파 베타 이렇게 됐잖아. 그랬을 때 x의 개수는 마이너스 두 근의 합이야. 상수항은 플러스 두 근의 곱이야. 비교해보려고 그래. x제곱의 개수는 뭐야? 마이너스 세합이야. 근과 개수와의 관계에서 나오는 애들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지? x의 개수는 플러스 둘, 오, 합이야. 둘씩 곱한 거야. 상수항은 마이너스 세근의 곱이야. 이렇게 되고 있다라는 거야. 닮았잖아. 그지? 닮으면서 조금씩 다른 부분, 그런 부분들을 잘 연결하면 연결돼서 공부를 잘 연결시켜 놓으면 좋지 않을까? 자, 이게 뭔 말이야? 그럼 3차 방정식을 우리가 빠르게 구할 때 이 내용을 알고 있다면 자, x세제곱의 개수는 1이고 세근이 2하고 마이너스 1하고 3이야. 3차 방정식 뭐야? 이랬을 때 공부를 개똥같이 해놓은 인간들은 여기서부터 이걸 세우고 있겠지.
그제? 세근이 이거고 이거니까 좋아. 또 나름 공부했다고 생각해놓은 거 거기까지인 거야. 인수로 이거 갖겠네. 이거 갖고 오케이 이거 가져서 오케이 이제 전개만 하면 돼. 이 짓하고 신나게 전개하고 다 풀면 좋다고 하겠지. 그지? 그렇게 풀면 안 돼. 쓸데없이 시간 쓰는 거 아니니? 이걸 가지고 바로 가야지. 개수는 1이다. 그러면 1x 세제곱이다. x 제곱의 개수는 세 합의 마이너스다. 그럼 얘네들 더해. 더하면 얼마야? 4지. 마이너스 곱해. 됐니? 자, x의 개수를 찾는데 둘씩 곱한 거에 합에 부호는 그대로 가면 돼. 플러스니까. 그지? 얘네들 곱하면 마이너스이지. 얘네들 곱하면 마이너스 3이지. 얘네들 곱하면 6이야. 이거 다 더하면 1이지. 1x네. 상수항은 세 곱의 마이너스야. 그럼 얘네들 세 개 다 곱하면 마이너스 6이지. 마이너스 곱하면. 이렇게 풀어야 스마트한 거지. 한 줄로 그냥 바로 가서 이 방정식, 3차 방정식을 찾아야지. 이래갖고 이거 열심히 전개하고 찾는 거 아니라는 거야. 그제? 그래서 기억할 건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세 근을 알고 3차항의 개수만 알면 우리는 x세제곱부터 x제곱, x 상수항의 개수들이 세 근을 가지고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이해했지? 자, 봐봐. 107페이지에 19번부터 19번부터 22번까지 네 문제가 다 연결되는 문제인데 봐봐. 푸는 것도 중요한데 간결하게 딱 필요한 만큼의 풀이를 쓰면서 푸는 것도 더 중요한 거잖아. 그지? 그러면 이 3차 방정식의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일 때 19번부터 뭘 물어보는 거냐면 x 세제곱의 개수는 1이고 세 근이 이런 3차 방정식을 구하라라고 한 거야. 그러면 첫 번째 해야 될 건 이 3차 방정식의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면 근과 개수와의 관계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찾아놓고 시작을 해야 돼. 그게 필요하거든. 그래서 근과 개수와의 관계 세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둘 곱의 합은 a분의 c, 마이너스 a분의 d. 이렇게 찾아놓은 다음에 자, 19번 문제 풀 때 이렇게 풀려고 이 문제는 연습하는 거야. x 세제곱의 개수는 1이다. 그러면 나는 x제곱의 개수랑 x랑 상수항만 찾으면 되잖아. 그지? 근데 그걸 찾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는 거야? 세 합을 구하고 둘 곱의 합을 구하고 세 곱을 구해야 돼. 근데 근이 다르게 주어졌잖아. 이번에는 세 합이 뭐야? 마이너스 알파랑 마이너스 베타랑 마이너스 감마랑 더하는 게 세 합이잖아. 그러면 얘네들의 세 합의 결과는 마이너스 이거지.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1이니까 세 합이 마이너스 2가 나왔어. 그럼 x제곱의 개수는 세 합의 마이너스니까 세 합의 마이너스를 곱하면 2x제곱인 거야. 둘 곱의 합은 얘네들이 곱하면 알파 베타지. 얘네들이 곱하면 플러스 베타 감마지. 얘네들이 곱하면 감마 알파니까 둘 곱의 값은 둘 곱의 합은 이거네. 그럼 그냥 8이지. 그러면 x의 개수는 플러스 둘 곱합이니까 그냥 플러스 8이지. 세 곱은 얘랑 얘랑 곱하는 게 세 곱이야.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감마 곱하면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야. 그러면 저한테 마이너스를 주니까 마이너스 1 나왔지. 상수항은 마이너스 세곱이니까 얘한테 마이너스를 준 게 상수항이지. 이렇게 푸는 연습을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방정식을 3차 방정식을 찾을 때 너네들이 해야 될 건 주어진 세 합, 둘곱 합, 세 곱을 구하고 그걸 가지고 개수들을 맞춰줘야 돼. 할 수 있겠지? 그 뒤에 거 빨리 해봐. 20, 21, 22. 아직까지 못 풀었으면 잘 안 되는 거야. 자, 여기 봐봐. 20, 21, 22 계속 반복이 될 거니까 잘 봐. x 세제곱의 개수는 1이고 세 근이
요렇게 세근을 가지면 3차 방정식은 어떻게 했니 물어봤으면 우리는 무조건 얘네들 세근을 더한 거 세합, 불곱합, 세곱 이거를 계산해야 된다 그랬어. 그지? 그러면 계산해보자. 첫 번째는 세합 이거 더하면 알파 플러스 1하고 베타 플러스 1하고 감마 플러스 1을 더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의 3이지, 그죠?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의 3이다. 근데 세합이 2지? 그러면 2 더하기 3이니까 5다. 세합은 구했다, 그죠? 그 다음에 돌곱합. 돌곱의 합은 식을 써야지 뭐. 얘랑 얘랑 곱하고 얘랑 얘랑 곱하고 얘랑 곱하는 거니까, 그죠?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 곱하기 감마 플러스 1 감마 플러스 1 곱하기 이렇게 써야지 뭐. 그럼 이런 거 어떡할래? 전개해야지. 알파 베타 나오지, 베타 감마 나오지, 감마 알파 나오지. 그럼 얘네들은 묶으면 되는 거고, 그지? 그러니까 알파 베타 나오고 알파 나오지, 베타 나오지, 그리고 1이야. 그지? 이거 전개하면 베타 감마에 베타 플러스 감마 플러스 1이지. 이거 전개하면 감마 알파에 감마 하나, 알파 하나, 1이지. 그러면 자, 묶을 건 묶어서 우리가 정리해 나가면 되지, 그지? 얘네들은 묶어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알파, 베타, 감마, 알파 묶어주고 그 다음에 알파, 베타, 감마가 지금 2개씩 나오잖아. 알파 2개, 베타 2개, 감마 2개, 그지? 그러니까 얘 2개, 2개, 2개잖아. 그러면 2로 묶고 이렇게 써주면 되잖아. 1 더하기 1 더하기 1 하면 3이지. 자, 불곱합이 8이었어. 8, 2, 2는 4, 3. 그지? 그러면 15니? 어려운 게 아니야, 그지? 계산을 좀 해주는 것 뿐이야. 세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지? 자, 이런 걸 계산할 때 뭘 쓰는 거냐? 곱셈 공식을 써야 이걸 전개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거 전개하면 어떻게 되니? 이거를 바꿔서 생각해도 괜찮아. 바꿔서 생각해도 괜찮다는 게 뭐냐면 1 플러스 알파, 1 플러스 베타, 1 플러스 감마로 봐봐. 그러면 좀 더 잘 보일 거야. 1 플러스 알파로 보고 1 플러스 베타로 보고 1 플러스 감마로 보면 이 앞에 있는 게 다 똑같지. 그럼 그걸 x로 있는 것처럼 생각해보면 x 플러스 알파, x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감마라고 생각하고 정리하면 x 3창, 2창, 1창, 상수항이 전개되는 것처럼 잘 봐라. x 1창은, 3창은 1 곱하기 1 곱하기 1, 1을 3개 곱하는 거지. 그게 1의 3차항이야. 그럼 내림차순으로 1의 2차항은 1을 2개 곱하면 1 감마, 1 베타, 1 감마, 알파. 맞지? 그러면 뭐 나오니?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의 1의 제곱항 아니야? x 2차항은 1의 2차항처럼 생각하고 내림차순으로 전개하는 거야. 그러면 1 하나는 얘네 2개에다가 1 하나 곱하면 되고, 그지? 얘네 2개에다가 1 하나 곱하면 되니까 1의 개수들은 뭐가 되는 거야? 알파, 베타, 감마, 알파 곱하기 1의 1제곱. 그 다음에는 상수들. 얘네 곱한 게 그러면 이 값을 알잖아. 그지? 요게 2지. 요게 8이고 요게 1이야. 곱하기는 다 생략하면 되니까, 그지? 1, 2, 8, 1이니까 10이네. 그지? 자, 그러면 이제 2차 방정, 3차 방정식은 뭐야? 1x 세제곱에 세합이 5 나왔으니까 마이너스 5x 제곱이지. 불곱의 합이 15 나왔으니까 그거 그대로, 그지? 15x지. 상수항은 마이너스 세곱이야. 세곱의 값을 마이너스 곱하면 상수항은 마이너스 10이야.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이 주어진 세 근을 가지고 세합, 불곱합, 세곱 이걸 계산해 내야 되는데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그 값들을 계산해야 된다는 거야. 그냥 쉽게 뭐 곱하기 뭐 해서 나오는 구조는 아니라는 거야. 알겠지? 자, 21번도 똑같이 자, 무조건 세합. 그럼 세합은 세근이 알파분의 1하고 베타분의 1하고 감마분의 1이니까 이렇게 더할 것이고 분수는 통분해라 했어. 그제? 그러면 얘는 통분하면 알파, 베타, 감마분의 분자는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알파, 베타, 감마는 1분의 8. 세합은 구한 거야. 맞지? 자, 좁으니까 이건 지우고 불곱의 합. 자, 불곱합은 얘네 둘이 곱하고 얘네 둘이 곱하고 얘네 둘이 곱하면 바로 쓴다. 알파 베타분의 1 되고 베타 감마분의 1 되고 감마 알파분의 1 되겠지. 그러면 얘도 아까 나왔던 거니까 통분하면 알파 베타 감마분의 분자는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그러면 1분의 2니까 얘가 좀 더 빨리 나오네. 2다. 그치? 그 다음에 세곱. 세곱은 알파분의 1 곱하기 베타분의 1 곱하기 감마분의 1이니까 알파 베타 감마분의 1이지. 1분의 1이냐? 1이네. 그치? 그러면 세합 나왔지. 불곱합 나왔지. 세곱 나왔어. 그러면 3차 방정식은 x 세제곱에 마이너스 8x 제곱에 플러스 2x에 마이너스 1은 여기다. 됐지? 자, 얘도 마찬가지다. 세합. 세합은 그냥 나오지? 더하면 되잖아. 그러면 8. 그지? 불곱의 합. 얘랑 얘랑 곱하면 알파, 베타 제곱 감마지. 얘랑 얘랑 곱하면 감마가 두 개다. 그지? 알파, 베타, 감마 제곱. 이렇게 곱하면 알파가 두 개다. 그지? 알파 제곱, 베타 감마. 이래 놓고 나서 이걸 어떻게 계산해야 되지라고 막히지 말자. 그지? 공통인수가 알파, 베타, 감마라는 공통인수를 갖고 있으니 알파, 베타, 감마로 묶으면 얘는 베타 남고 더하기 감마 남고 더하기 알파 남으니까 이 값을 구하는 건 어렵지 않지 않겠어? 1 곱하기 2 그러면 얘는 2네. 그제? 마지막 세곱. 이거 곱하기 이거다. 알파, 베타 곱하기 베타, 감마 곱하기 감마 알파는 두 개씩이냐? 그러면 알파, 베타, 감마의 제곱이지. 알파 제곱, 베타 제곱, 감마 제곱은 전체 제곱과 같다. 그럼 알파, 베타, 감마는 1이니까 1의 제곱이지. 그러면 1이다. 그러면 세합, 불곱합, 세곱 구했으니까 3차 방정식은 x 세제곱에 마이너스 8x 제곱에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은요. 자, 108페이지에 혈례근이야. 자, 혈례근은 2차 방정식에서도 그지? 어떤 한 근이 근이고 개수가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 나머지 한 근은 반드시 얘랑 짝을 이뤄서 근이 될 수밖에 없다. 그걸 우리가 혈례근이다라고 하는데 개수를 보면 A, B, C, D가 지금 개수인데 이 개수들이 유리수이고 한 근이 무리수근이며 루트를 갖고 있으면 무리수니까 그지? 그래서 한 근이 무리수근이야. 3차 방정식 중에 세 근 중에 한 근이. 그리고 개수가 유리수 조건이 있으면 나머지 한 근은 반드시 혈례근으로 무리수 부분의 부호가 반대인 애가 혈례근을 이룬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무리수 부분의 값은 플러스잖아 지금. 그러면
QP 마이너스 Q 루트 M 얘가 반드시 나머지 한 근은 짝을 이룬다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개수가 이번에는 실수고 근이 허근이야. I가 있으면 허수잖아. 그지? 그러니까 허수인 근을 가지면서 개수가 실수 조건을 가지면 나머지 한 근은 반드시 켤레로 허수 부분의 부호가 반대인 애가 또 반드시 하나의 근이 된다. 이게 켤레근에 대한 얘기야. 개수 조건은 반드시 있어야 돼. 만약에 유리수라는 조건이 없으면 켤레근을 가질 수도 있고 켤레가 아닌 다른 근을 가질 수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 조건일 때만 반드시야. 개수 조건이 중요해. 그리고 유리수랑 무리수, 실수와 허수는 서로 상대적으로 공통이 하나도 없는 수들이란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서로 완전히 극과 극이라고 생각하면 돼. 개수가 유리수고 무리수근일 때, 개수는 실수인데 허수근일 때, 그때만 켤레근을 갖지. 무리수 조건이 없거나 실수 조건이 없다면 반드시 켤레근을 갖는 건 아니야. 그치? 내용상으로 2차 방정식하고 중복되니까 크게 뭐 어려운 건 없을 것 같다. 자, 봐보자. 자, 23번 하고 27번인데 체크해야 될 걸 잘 봐야 돼. 봐봐. 3차 방정식이야. 근이 3개가 있을 거야. 그제? 그 중에 한 근을 알려줬는데 근이 무리수야. 그리고 1은 당연히 유리수고 나머지 개수 A, B가 유리수래. 개수들이 다 유리수면서 한 근이 무리수면 한 근은 켤레근이다. 그치? 그러면 얘랑 켤레를 이루는 건 이거고 3차 방정식이면 근이 3개잖아. 그럼 한 근이 더 있지. 그러니까 나머지 한 근은 알파라고 놓겠지. 세 근을 다 모르면 세 개를 다 미지수는 안 되니까 알파, 베타, 감마라고 쓸 것인데 두 개는 아니까 하나만 모르지? 그럼 미지수는 알파. 하나만 써서 세 근을 이렇게 놓는 거야. 켤레근을 가질 것이다. 나머지 한 근. 그러면 A하고 B를 구하기 위해서는 나머지 한 근인 알파를 알면 근과 개수와의 관계로 푸는 거야. 불곱합과 세 곱의 값으로 A랑 B를 구할 수 있단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알파를 구하기 위해서는 세 합을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왜 세 합입니까? 3차항과 2차항의 개수는 다 아니까. 마이너스 A분의 B 값은 세 합이니까. 그래서 세 합을 이용해서 알파 값을 구해야겠다 생각하는 거지. 그지? 그러면 근이 1 플러스 루트 2가 한 근, 1 마이너스 루트 2, 그리고 알파. 이렇게 더하면 이게 세 근의 합이고, 마이너스 A분의 B 하면 얼마야? 요게 마이너스 1이잖아. 됐지? 그러면 플러스 루트 2하고 마이너스 루트 2하고 없어졌지? 그러면 알파는 2 넘기면 자, 그럼 이제 세 근을 다 아는 상황이야. 그러면 A를 구하기 위해서는 둘 곱의 합이니까 얘네들이 곱하고 얘네들이 곱하고 얘네들이 곱하는 게 둘 곱의 합이지. 그래? 그럼 그걸 쓰면 1 플러스 루트 2 곱하기 1 마이너스 루트 2랑 마이너스 3 곱하기 1 플러스 루트 2 마이너스 3 곱하기 1 마이너스 루트 2 이게 둘 곱의 합이지. 그 둘 곱의 합은 A분의 C니까 1분의 A 이 값이 A겠지. 그자? 그러면 자 이거 전개하면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 루트 2 플러스 3 루트 2는 없어져. 그지? 그러면 요게 A다. 그러면 A는 마이너스 7이다. 그 다음에 B를 구하려면 세 곱이지. 그러면 세 곱은 마이너스 3 곱하기 1 플러스 루트 2, 1 마이너스 루트 2가 세 곱이고 그게 마이너스 A분의 B 하면 요게 마이너스 B 값이지. 이거 곱하면 요게 1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 나오지. 마이너스 1이랑 3이랑 마이너스 3이랑 곱하면 3 마이너스 B가 3이니까
B는 마이너스 3, A, B는 이렇게 구하면 되겠지. 자, 하나 더 본다. 자, 27번은 이번에는 근이 허수야, 개수는 실수야. 그러면 나머지 한 근은 혈내근을 가지니까 허수 부분의 부호가 반대에 1 플러스 I, 또 나머지 한 근은 몰라? 알파라고 묻는 거야. 근데 마찬가지야, 그제? 개수 A, B, C, D 중에 A하고 B 자리에 있는 개수들은 아니까 세 합을 이용해서 나머지 한 근을 찾는 것도 똑같은 거야. 그래서 세 합 1 마이너스 I 1 플러스 I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되겠지. 플러스 I하고 마이너스 I 없어지고 그제? 2 넘어가면 마이너스니까 또 알파는 마이너스 3이 나오네. 그럼 얘는 나머지 한 거는 또 마이너스 3이야. 그러면 둘 곱의 합을 가지고 A를 구하고 세 곱을 가지고 똑같이 B를 구하면 되지. 그지? 그럼 둘 곱의 합은 1 마이너스 I 1 플러스 I 마이너스 3 곱하기 1 마이너스 I 마이너스 3 곱하기 1 플러스 I 이게 둘 곱의 합이고 마이너스 A분의 플러스 A분의 C지? 그럼 A지. 됐지? 자, 그러면 자, 이거 정리하면 뭐야? 1 마이너스 I 제곱 이 정도는 빠르게 해야 돼. I 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2야.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6이야. 3i하고 마이너스 3i는 없어져. 이렇게 되는 거야. 그제? 그러면 A는 마이너스 4. 세 곱은 얘네들 세 개 다 곱하는 거야. 그제? 마이너스 3 곱하기 1 마이너스 I 1 플러스 I 그게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또 마이너스 B 값이고 얘는 2가 나오고 마이너스 6이 마이너스 B니까 B는 6이다. 이렇게 되겠지. 자, 봐봐. 오메가 들어는 봤어? 너희들 별로 안 좋아하는 얘기는 하는데 자, 109쪽 109쪽 자, 109쪽에서는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하는 거지. 자, x 세제곱은 1이라는 3차 방정식이 하나 있는데 얘는 좀 특이한 애야. 어떤 애가 특이해? 3차항만 있고 2차항하고 1차항이 없는 거지. 그치? x제곱 안 보이지? x 안 보이지? 그치? 한줄 집중해. x 세제곱은 1이라는 이것도 3차 방정식이야. 2차항하고 1차항이 없는 거야. 상수항은 1이고 x 세제곱항이 있으니까 이거의 허근 그걸 오메가라고 할 때 라는 문제가 나와. 근데 얘는 기본적으로 공식을 1번부터 4번까지 외우고 있어야 되는데 그 공식을 모르면 오메가 문제는 풀 수가 없어. 문제에서 뭐를 이용하셔라고 그 식을 주고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오메가 문제는 오메가일 때 하고 오메가가 들어있는 식의 값을 계산하시오라고 나온 거야. 공식을 외워야 돼. 일단 외워. 그리고 유도하는 과정을 선생님이 보여줄 거야. 너희들이 까먹으면 이 문제 오메가가 딱 나오면 따다다다다다 공식 1번부터 4번까지 써놓고 풀면 돼. 까먹으면 빨리 유도하면 돼. 그지? 외우고 있으면 더 빠르고 까먹으면 유도하면 한 30초만 하지 않을까? 자, 보여줄게. x 세제곱은 1의 한 허근이 오메가라고 해서 그지? 얘를 인수분해할 거야. 1을 넘겨. 그럼 1을 넘기면 이렇게 돼. 1을 세제곱으로 보자. 그럼 쟤는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 버리니까 좌변을 우리가 인수분해하면 짧은 거 곱하기 긴 거 이렇게 인수분해를 할 거야. 그지? 그러면 괄호 안에 뭐 들어가? 빨리 불러. x 마이너스 1 여기 이렇게 인수분해돼. 3차 방정식이니까 근이 3개 있겠지. 그지? 그 중에 한 근은 여기 들어있고 한 근은 여기 들어있어. 맞지? 그러면 x는 1이라고 하는 건 실근이고 나머지 두 근은
여기 두 개 들었는데 그 나머지 두 근이 뭘까라는 걸 생각해보면 판별식 해봐. b 제곱 마이너스 4ac. 자, 판별식이 0보다 작아. 그러면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은 허근이겠지. 그래서 이 2차 방정식의 근은 허근, 그게 바로 오메가라는 근은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자, 이해했지? 자, 그럼 이제 식을 써볼 테니까 좀 유도할 테니까 잘 봐. 그럼 여기가 오메가가 근이니까 여기다 오메가를 넣을 수도 있지. 그러면 오메가 제곱 오메가 플러스 1은 0. 근이니까 x 대신에 대입하면 이렇게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잘 봐. 얘를 써보면 얘만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에 그러면 한 근이 오메가인데 근이 허근이지. 개수는 1, 1, 1 실수지. 그럼 개수가 실수고 근이 허근이면 나머지 한 근은 반드시 켤레근이지. 그럼 오메가의 켤레는 오메가 바라고 쓰겠지. 맞지? 켤레근으로 가질 거니까. 그래서 이 2차 방정식의 결국 두 근은 한 근이 오메가라면 나머지 한 근은 오메가 바가 될 수밖에 없어. 그러면 근이니까 오메가를 대입하면 얘가 나오고, 오메가 바를 대입하면 오메가 바 제곱 오메가 바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식도 나와. 맞지? 자, 그 다음에 근과 개수와의 관계 생각해봐.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오메가랑 오메가 바면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고백값도 우리는 알 수 있겠지.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하면 마이너스 1이야. 곱은 a분의 c 하면 1이야. 됐지? 그래서 근과 개수와의 관계를 가지고 얘가 나와. 그 다음에 2차 방정식의 근이 오메가랑 오메가 바기 때문에 얘가 나와. 그 다음에 처음에 봐봐. 이 3차 방정식의 한 허근이 오메가면 x 대신 오메가 대입할 수 있지. 그럼 그걸 대입하면 뭐가 나와? 오메가 세제곱은 1이 나와. 됐어? 자, 그러면 이제 공식을 써볼게. 첫 번째는 x 세제곱의 한 허근이 오메가면 오메가 세제곱은 1이야. 첫 번째 공식이야. 자, 두 번째는 얘 실근은 인수분해 해보니까 실근은 1이 같은 거고 허근은 여기 들어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지.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오메가랑 오메가 바니까 오메가 제곱 오메가 플러스 1은 0하고 오메가 바 제곱 오메가 바 플러스 1은 0하고 이렇게 2번 공식. 이것도 우리는 외우고 있어야 돼. 그 다음에 3번 근과 개수와의 관계.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1이고 오메가랑 오메가 곱하면 1이다. 요게 세 번째 공식이야. 마지막 네 번째. 오메가 제곱은 뭐랑 같니? 잘 봐. 오메가 제곱은 이거 넘겨봐.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이지. 그제? 이거 얘 넘겨봐. 오메가 바는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이지. 맞냐? 그러면 얘도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이고 얘도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이면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 바랑 같은 거다. 맞지?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다. 그 오메가 바는 곱하기 오메가 이항식 해봐라. 오메가 바는 뭐되니? 오메가 분의 1이다. 맞지? 외워야 된다. 문제 풀 때 이 1번부터 4번까지 이 공식들은 단 한 개도 주어지지 않는다. 알겠지? 그러니까 1차 우리는 이걸 외워. 빠삭하게 외워. 그리고 만약에 까먹으면 지금 쌤이 유도해 준 것처럼 인수분해해서 근과 개수와의 관계랑 근이니까 대입해서 식들을 따다다닥 얻어내야 돼. 까먹으면 유도해서라도 빨리 공식을 뽑아와야 돼. 공식을 모르면 손도 못 대. 오메가 문제는 이걸 기본 공식으로 해서 이거와 관련된 문제들을 줄 거란 말이야. 알겠지? 자, 다시 한번 보여준다. 자, x 세제곱은 1의 한 허근이 오메가일 때 나 공식이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이항시켜서 좌변을 인수분해하는 거다. x-1, x제곱, x 이렇게 인수분해하고. 아, 그러면 허근 오메가는 여기서 나오는구나. 그래서 x제곱 x 플러스 1은 0에 한 근이 오메가면 나머지 한 근은 켤레로 오메가 바일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근이니까 대입할 거고, 근과 계수와의 관계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는 마이너스 a분의 b고, 두 근의 곱은 a분의 c니까 이렇게 될 거다. 그래서 첫 번째는 얘를 대입해서 오메가 세제곱은 1이라는 게 나오는 거고, 두 번째는 얘 근이 오메가고 오메가 바니까 대입해서 두 번째 근이 나오는 거고, 세 번째는 이거에 대한 근과 계수와의 관계가 세 번째인 거고. 맞지? 그 다음에 이 네 번째가 조금 더 너희들한테 까다롭지. 유도한 걸 가지고 또다시 만들어낸 공식이야. 근데 얘 또한 알아야 돼. 그걸 지금 여기다 써놓은 거잖아. 그제? 다시 한번 보면 얘한테 오메가를 대입하면 오메가 제곱 오메가 플러스 1이야. 그러면 이걸 이항시켜서 오메가 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이야. 근데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은 얘를 넘기면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은 오메가 바가 돼. 오메가 바는 곱하기 오메가 이항하면 오메가 분의 1이 돼. 그래서 까먹으면 빨리 이거를 한 30초 동안 다다다다 써서 1, 2, 3, 4 짜라락 써놓고 문제를 풀어야 돼. 외우고 있는 게 제일 좋아. 알겠지? 헷갈릴까봐 딴 건 안 할게. 이거 말고도 원래 다른 책에는 다 개념서에는 이거에 한 허근이 오메가일 때 는 마이너스 1일 때도 있어. 플러스 1일 때도 있고. 근데 부호가 살짝 다른 게 생겨. 근데 우리 책엔 지금 없으니까 이 얘기는 하지 않을게. 일단 이것만 확실하게 해놔. 알겠지? 빨리 지금 잠깐 내고, 그리고 쌤처럼 유도하는 거 한번 해봐. 자, 110페이지 1번 잘 봐봐. 자, 3차 방정식인데 A, B는 유리수래. 나머지 개수들은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은 이미 유리수고, 여기 A가 나오는데 얘 유리수고, 그 다음에 3차 방정식의 세 근 중 하나는 2 마이너스 루트 3이고 또 하나의 근은 B인데 얘는 유리수래. 그러니까 또 아무 생각 없이 B가 켤레니까 B는 2 마이너스 루트 3의 켤레니까 2 플러스 루트 3이겠네 하면 안 되는 거지. B는 유리수근이야. 그제? 그러니까 무리수 근이 있고 개수들이 전부 다 유리수면 얘랑 켤레근은 B가 아니고 이건 거야. 그제? B는 유리수니까. 됐지? 그러면 이제 살짝 순서만 바꾸는 거지. 세 근이 이렇게 생겼고 이렇다. 그러면 뭐부터 찾아야 돼? 나머지 한 근인 B를 찾기 위해서는 세 근의 합각고 구하면 되겠다. 그지? 2 마이너스 루트 3이랑 B랑 2 플러스 루트 3이랑 더하면 마이너스 A분의 B 하면 1이야. 그죠? 그러면 플러스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은 없어지고 B 플러스 4가 1이니까 D는 마이너스 3이다. 그럼 이제 세 개는 다 아는 거다. 그죠? 그럼 B는 마이너스 3 나왔으면 그는 이렇게 세 개고, A는 뭐랑 관계가 있어? 세 곱이지.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세 근의 곱을 만들면 이게 세 곱이고 그게 마이너스 A분의 D니까 마이너스 A다. 그치? 그러면 마이너스는 그냥 이렇게 바꿔버리고 이거 전개하면 4 마이너스 3이니까 1이지. 3 곱하기 1이니까 3이고 A는 3, B는 마이너스 3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치? 자, 이제 자, 봐봐.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연립방정식과 지금 우리가 공통수학에서 배우는 연립방정식과의 차이는 차수의 차이야. 중학교 때 배웠던 연립방정식은 어떤 거였어? 1차 방정식하고 1차 방정식하고 다 1차였어. 그래서 이 1차 연립방정식을 풀면 한 쌍의 해가 나왔지. 정상적으로는 x 하나 y 하나 쌍으로 나왔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두 가지가 어떤 것 중에 하나인지를 우리가 볼 건데 1차 방정식하고 2차 방정식하고 이루어져 있는 연립방정식을 풀 수도 있고 둘 다 2차 방정식하고 2차 방정식일 수도 있어. 그러면 이제 우리는 풀 때 몇 차 몇 차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먼저 보는데 1차 방정식과 2차 방정식으로 되어 있으면 얘가 키야. 1차 방정식을 가지고 2차 방정식을 가서 푸는 거다 생각하면 돼. 그러면 1차랑 2차로 이루어졌을 때 어떻게 푸느냐? 이 1차 방정식을 정리해. 얘를 정리해서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 x는 또는 y는으로 식을 정리하는 거야. 편한 걸로 하면 돼. 분수가 개수가 아닌 게 더 좋은 거고. 그래서 x는 또는 y는으로 정리해서 이 정리된 식을 나머지 2차 방정식에 대입해서 풀면 돼. 이게 뭔 말인지 보여줄 거야. 두 번째는 뭐냐면 둘 다 2차일 때. 그러면 둘 다 2차일 때는 뭘 찾아야 되냐면 둘 중에 인수분해가 되는 2차 방정식이 하나 있을 거야. 얘든. 그래서 둘 중에 인수분해가 되는 2차 방정식을 찾아. 그래서 만약에 얘가 인수분해가 되면 얘를 인수분해해. 그럼 걔를 인수분해하면 역시나 식이 또 뭐가 나오냐면 x는 또는 y는 이런 식이 나와. 그러면 그 나온 식을 나머지 2차 방정식에 대입해서 풀면 돼.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우리는 연습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자, 뭔 말이냐면 예를 보여줄게. 자, 우리 책에 1번 보면 2x 플러스 y는 0하고 x제곱 y제곱은 5하고 자, 여기 있어. 이 연립방정식을 풀어야 돼. 그러면 식을 봤을 때 차수를 보면 위에 거는 1차 방정식이고 밑에 건 2차 방정식이니까 1차랑 2차로 이루어져 있는 연립방정식을 풀 때는 1차 방정식이 키야. 1차 방정식을 정리해서 x는이나 y는이라는 식을 정리해서 그걸 2차 방정식에 대입해서 풀면 된다는 거야. 그러면 얘가 1차지. 그러면 이 1차 방정식을 x는으로 정리해야 돼? y는으로 정리해야 돼? y는이 좋은 거야. 개수는 정수인 게 나니까. 그지? 그러면 y는 마이너스 2x지? 그러면 이걸 나머지 요 2차 방정식에 대입해서 푸는 거야. 자, 그럼 대입을 하면 x제곱에 y 대신에 마이너스 2x가 들어가. 그러면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x제곱이고 이거 바로 풀면 4x제곱이니까 5x제곱이야. 그죠? 그러면 5x제곱이 5니까 x제곱이 1이지. 그러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나와.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x가 1일 때 y가 있을 것이고 x가 마이너스 1일 때 y가 있을 거 아니냐고. 연립방정식은 해가 쌍으로 존재하니까 그럼 x가 1이면 어디다 넣을래? 여기다 넣어. 그럼 x 대신에 1 넣으면 y는 마이너스 2가 나오고 x가 마이너스 1이면 y는 2가 나오지? 해는 요렇게 뒀어. 이해했지? 1차랑 2차로 이루어져 있으면 1차 방정식을 정리해서 x는 이나 y는 이라는 식을 정리해서 그걸 2차 방정식에 대입해서 풀면 된다. 어려울 건 없어. 그지? 자, 그 다음에 2차는 자, 우리 책에 7번 가볼게. 한 장 넘기면 자, x제곱 2xy는 0하고 x제곱 플러스 2y제곱 마이너스 12는 0하고 자,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나 봅시다. 연립방정식이야. 그지? 우리는 차수를 봤을 때 위에 거 몇 차야? 2차야. 그지? 아래 것도 2차야. 그럼 둘 다 2차 방정식일 때는 인수분해 되는 걸 골라야 돼. 그럼 인수분해는 위에가 인수분해가 되니 아래가 인수분해가 되니? 위에지? 얘는 y야. 얘는 x고. 알겠지? 그러니까 위에다. 그러면 요 1번을 인수분해해서 그 식을 다른 2차 방정식에 대입해서 풀 생각을 해야 돼. 자, 그러면
1번. 얘네들은 그럼 인수분해는 어떻게 하니? x로 묶겠지? 그럼 x로 묶으면 x 플러스 2y는 0이지. 그럼 인수분해는 얘가 0이거나 또는 얘가 0이다라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x는 0이던가 또는 x는 마이너스 2y인 거야. 그럼 x가 0일 때는 y는 못 가. 여기다 넣고 구해야겠지, 그지? 2번에다가. 그러면 자, 첫 번째 x가 0이면 여기다 x 대신에 딱 넣어. 딱 넣으면 2y 제곱 마이너스 12는 0이지. 넘기고 나누면 y 제곱은 6이지. y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 나와. 맞아? 그러면 얘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자, x가 0일 때 y는 루트 6이 나오거나 또는 x가 0일 때 y는 마이너스 루트 6 요렇게 두 쌍해가 나오는 거야. 이해했어?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더 있지. 이거일 때도 구해야 돼. x가 0일 때 해는 구해봤더니 y가 두 개 나왔으니까 x가 0일 때 얘 아니면 x가 0일 때 얘에서 두 쌍으로 따로따로 써야 돼. 두 번째는 x가 마이너스 2y일 때 그러면 x 대신에 여기 대입해야지. 나머지 2차에 대입하는 거야. 그럼 얘한테 마이너스 2y 대입 2y 제곱 마이너스 12는 0. 괄호 풀어봐. 4y 제곱에다 2y 제곱 더하면 6y 제곱이야. 그치? 그러면 6y 제곱이 12. y 제곱 2. 그러면 y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지. 맞지? 그럼 여기서 또 쓰는 거 봐봐. y가 두 개 나왔으면 y는 루트 2 또는 y는 마이너스 루트 2. 그러면 연립방정 이건 항상 짝이야. x 어떻게 구해? 이거일 때 구하는 거지. 그럼 우리가 구한 y를 여기다 집어넣는 건데. 그러면 마이너스 2 루트 2니? y 대신에 마이너스 루트 2 집어넣으면 2 루트 2지 x가. 그래서 이 연립방정식의 해는 이거 또는 이거 또는 이거 또는 이거에서 네 쌍. 이에서 어떻게 푸는지 차수를 확인해서 저 방법대로 풀면 되는 거야. 이제 자, 봐보자. 일단 1번은 안 풀게. 1번은 거의 다 풀었지? 어? 이 y는 정리해서 여기다 넣으면 돼. 얘를 y는으로 정리하면 2x-4잖아. 그럼 여기 y 대신에 2x-4, 2x-4 넣고 x 구하면 되는 거다. 그제? 자, 5번만 볼게. 2차랑 2차로 되어 있어. 그제? 그럼 우리는 뭘 찾아야 되냐면 둘 중에 인수분해가 되는 게 분명히 하나 있다는 거지. 그제? 그러면 위에 거야? 아래 거야? 위에 거지? 그러니까 얘를 인수분해 해야지. 그치? 그러면 자, 얘를 인수분해하는 건 어떻게 하면 돼? 자, x제곱에 마이너스 뭐 xy 순서는 상관없어. 1, 2 마이너스 이거잖아. 그 대신에 얘는 1x고 얘는 1y 마이너스 2y야. 여기도 y가 붙어야 돼. 상수항에도. 그제? 그러니까 얘는 x 플러스 y x 마이너스 2y. 그러면 얘가 0일 때는 x는 마이너스 y인 거고 얘가 0일 때는 x는 2y인 거지. 그러면 x가 이거이거나 두 개가 나왔으니까 이거일 때 한 번 구하고 이거일 때 한 번 구하고 두 번 구해야 돼. 그치? 그러면 자, 첫 번째 x가 마이너스 y라는 걸 이제 그걸 1번을 인수분해했으면 대입은 나머지 2차 방정식에 대입하는 거야. x 대신에 대입해야 되겠지. 그치? 그러면 x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y 제곱 2y 제곱은 12 y 제곱 3y 제곱 12
y제곱은 4. 그러면 y가 플러스 마이너스 4가 나왔어. 그러면 y가 2개 나왔으니까 우리는 이제 해는 y가 4이던가 y가 마이너스 4고, 그때 짝꿍 x 구해야 돼. 4면 여기다 넣는 거야. y 대신에 4 넣으면 x는 마이너스 4고, 마이너스 4 넣으면 x는 4고, 플러스 마이너스 2. 그래 미쳤나? 그지? 2야. 자, 플러스 마이너스 2니까 y가 2일 때 마이너스 2일 때 여기다 집어넣으면 x랑 y는 부호가 반대로 나온다. 맞지? 그럼 이제 두 번째는 이거일 때 풀어야 되는 거잖아. 그지? x가 2y면 이번에 x 대신에 여기다 2y를 대입하는 거지. 그럼 2y 제곱, 2y 제곱은 12, 4, 6, 그제? 6y 제곱이 12니까 y 제곱은 2가 나온다. 그제? 그러면 y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나와. 그제? 그러면 또 두 쌍의 해는 y가 루트 2이던가 y가 마이너스 루트 2던가. 그제? 그럼 여기다 넣자. 루트 2 집어넣으면 x는 2 루트 2고 x는 마이너스 2 루트 2다. 그래서 해는 하나, 둘, 셋, 넷, 총 4쌍이 나옵니다. 어려운 건 아니야. 그지? 여러 번 구하는 거야. 자, 112페이지에 13번, 15번 하나씩 같이 풀고 14, 16을 너희들이 한번 풀어보자. 자, 얘는 뭐냐면 x 플러스 y는 7이고 xy는 10일 때 이걸 만족하는 xy를 구하시라고 했는데, 얘네들은 지금 뭐냐면 연립방정식이긴 하지. 근데 x랑 y랑 바꿔도 식이 똑같아. x랑 y 바꿔봐. y 플러스 x는 7이다. y 플러스 x랑 x 플러스 y랑 x랑 y랑 바꿔도 똑같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x를 y로 바꾸고 y를 x로 바꿔도 이거나 이건 똑같은 거야. 맞지? x랑 y를 바꾸면 y 곱하기 x는 10인데 yx나 xy는 똑같잖아. 그치? 그러니까 x랑 y를 바꿔도 똑같은 형태의 연립방정식이야. 이때는 합과 곱을 치환해서 풀어야 돼. 근데 얘는 치환은 안 해도 되고 여기선 치환하면서 푸는 걸 보여줄 거야. 알겠지? 그러면 얘를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x랑 y랑 더하면 7이고 곱하면 10이다 라고 하는 걸 이렇게 만드는 거지. t에 관한 2차 방정식을 만들어. x랑 y라는 문자는 여기 있으니까 다른 문자를 써서 t에 관한 2차 방정식을 만들고, 이 t에 관한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가 아니고 x랑 y를 두 근으로 갖는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우리는 t에 관한 2차 방정식이니까 1t 제곱이라고 놓을 거고, 그 다음에 t랑 상수항이랑 이렇게 만들 예정이야. 근데 t에 관한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t하고 x하고 y라면 두 근의 합이지 이건. x, y는 두 근을 곱한 거지. 그러니까 t에 관한 2차 방정식에서 t의 개수는 두 근의 합의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7t. 그지? 상수항은 플러스 두 근의 곱이니까 두 근의 곱이 10이면 플러스 10. 이렇게 t에 관한 2차 방정식을 만들 수 있고,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은 x랑 y인 거야. 이해했지? 자, 그러면 딴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t에 관한 2차 방정식을 만들었더니 인수분해가 되니까 인수분해 하면 되잖아. 그치? 1, 1, 2, 5,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러면 얘는 t 마이너스 2, t 마이너스 5는 0이 나와. 그지? 그러면 근을 구해보니까 t는 2 또는 5가 나왔어. 그러면 이 연립방정식의 근은 뭐야? 근 뭐 나왔어 지금? 2랑 5랑 2개 나왔지. 근데 얘는 근이 뭐니? 하나는 x고 하나는 y지. 그럼 어떤 경우가 있겠어?
얘가 x면 얘가 y고 얘가 x면 얘가 y겠지. 맞니? 근은 어차피 x, y 두 개니까. 그럼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쓸 수 있어? x가 2면 y는 5일 것이고 x가 5면 y가 2겠지. 이렇게 푸는구나. 알겠지? 두 근을 x, y라고 보고 합과 곱을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을 세우고 그 2차 방정식이 실제로 두 근을 구하면 얘네 둘 중에 하나는 x고 하나는 y니까 경우의 수는 두 가지가 있을 거 아니야. 그걸 가지고 따로따로 해를 써준다. 됐지? 자, 그 다음에 15번 문제는 자, 얘도 마찬가지지. 여기 봐야 돼. x랑 y를 바꿔도 식이 똑같고 x랑 y를 바꿔도 식이 똑같아. 그러면 이건 어떻게 푸는 거냐면 합과 곱을 치환해서 풀어야 돼. 합과 곱을 치환해서. 그러면 자, 잘 봐봐. 이 위에 있는 식은 1번이고 아래에 있는 식은 2번이라고 하면 아래에 있는 건 그냥 그대로 두면 되는데 1번 식은 우리가 조금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 거지. 특히 좌변을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13인데 얘를 합과 곱으로 변형 공식을 만들 거야. 그러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합과 곱으로 변형 공식 만들면 이거지? 이렇게 만든다는 얘기야. 그래서 좌변을 이걸로 만들면 x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xy는 13 이렇게 정리했고 얘는 x, y는 6 이렇게 만들어. 됐지? 자, 그러면 치환을 어떤 문자로 했냐면 v랑 u로 하니까 그지? 우리는 이제 그럼 얘를 치환할 건데 x 플러스 y는 u로 곱한 거 x, y 곱한 건 v 이렇게 치환을 해서 얘를 이렇게 한번 써볼게. 그럼 쓰면 어떻게 되니? 얘는 u제곱 마이너스 2v는 13이지. 밑에 거는 얘가 v지 그러면 그죠? 그러면 v는 6이지. 그럼 이제 우리는 이 u와 v에 관한 연립방정식을 풀어서 v는 6이라는 게 나왔으니까 그때 u가 얼마인지를 구해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v가 6인 걸 나왔으니까 그걸 위에다 대입할 거야. 그럼 대입하면 u제곱은 6 곱하면 마이너스 12는 13이다. 그러면 넘기면 u의 제곱은 25다. 그러면 u는 플러스 마이너스 5지. 잘 봐. 그러면 v 값은 지금 1개가 나왔고 u 값은 2개가 나왔어. 그럼 우리는 몇 개로 나눠서 풀어야겠어? 2가지로 나눠야겠지. 그지? 그러면 그 첫 번째는 뭐야? u가 5고 v가 6일 때. 두 번째는 u가 마이너스 5고 v가 6일 때. 이해냐? 자, 그러면 이제 u랑 v가 뭐였어? x, y였으니까 얘를 다시 표현하면 x 플러스 y는 5지. x, y를 곱한 게 v니까 6이지. 그러면 또 똑같이 두 근을 x, y를 갖는 t에 관한 2차 방정식을 만든다 생각해봐. t의 개수는 t제곱의 개수는 1이고 얘가 두 근의 합이지. 그럼 두 근의 합에 마이너스를 주는 게 t의 개수지. 두 근의 곱에 플러스가 상수항이지. 그러면 이렇게 만들 수 있고 이 t에 관한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가 아니고 x랑 y인 거야. 얘네들을 두 근으로 보고 합과 곱을 가지고 그 근을 갖는 2차 방정식을 새로 만든 거니까 t에 관한. 그러면 이 인수분해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니까 t 마이너스 2, t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t는 2 또는 t는 3 나왔어. 그러면 자, 똑같잖아. 얘는 근이 이렇게 두 개가 2하고 3이 나왔는데 하나는 x고 하나는 y야. 그러니까 여기서 두 쌍이 존재하겠지. 그지? x가 2면 y가 3일 것이고 x가 3이면 y는 2일 거다. 그지?
또 하나 남았지 지금 아까 2번 지운 거. 자 그러면 그 2번 지우면 2번은 뭐여서 U가 마이너스 5고 V가 6일 때야. 두 번째는 U가 플러스 5랑 마이너스 5랑 나왔으니까 그럼 똑같이 그치? 얘는 합이니까 X 플러스 Y가 마이너스 5고 X랑 Y랑 곱하면 6이다.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5고 두 근의 곱이 6이다. 그러면 X, Y를 갖는 T에 관한 2차 방정식을 만들면 T의 개수는 두 근의 합의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5T 플러스 두 근의 곱은 0. 그럼 마찬가지로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은 X, Y인 거야. 얘는 일수분해가 2, 3이니까 T 플러스 2, T 플러스 3은 0이고 T는 마이너스 2 또는 마이너스 3이 나왔어. 근은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3이랑 두 개 나왔고 근 하나는 X고 하나는 Y니까 여기서 또 두 쌍을 우리가 적어주면 될 거 아니야. 그제? 그러면 여기서 X가 마이너스 2면 Y가 마이너스 3일 것이고 X가 마이너스 3이면 Y가 마이너스 1일 것이다. 이해했지? 그 이해한 느낌 그대로 14, 16번 풀어봐. 풀어내야 돼. 봐봐. 16번. 자, 이 연립방정식은 마찬가지로 그지? X랑 Y랑 바꿔도 위에 거나 밑에 거나 달라지지 않는 거야. 그지? 그럼 이랬을 때는 합과 곱을 치환해서 푼다라는 생각을 해줘. 나중에 이제 지금 여기 단원에서 그걸 생각하고 푸는 거지만 여러 가지 문제 중에 이 문제가 하나 들어있고 연립방정식을 풀어야 한다면 그 생각을 해내야 되는 거다. 그지? X, Y를 바꿔도 똑같다. 그러면 우리는 합과 곱을 치환해서 풀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꼭 할 수 있어야겠다. 알겠지? 자 그러면 일단 요건 합이고 얘는 곱인데 얘는 좀 정리가 필요하다. 그치? 그래서 요 위에 있는 식을 우리가 정리하면 x 플러스 y 제곱에 마이너스 2xy를 해주면 되니까 위에 있는 식은 요렇게 바꿔주면 되겠다. 이렇게. 자 그러면 합 곱. 자 문자는 다른 문자여도 상관없는데 보통은 이렇게 UV로 많이 시연하니까 그럼 첫 번째 식이 이제 바뀌는 게 어떻게 되는 거야? U제곱 마이너스 2V는 10이다 이렇게 바뀌고 그제? 얘는 U 마이너스 V는 1이다. 그럼 이제 딴 거 생각하지 말고 UV를 구할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차수를 봐봐. 위에는 2차고 아래는 1차면 2차랑 1차는 1차를 가지고 푼다 그랬잖아. 그지? 그럼 얘를 U는 또는 V는 이라는 식을 정리해서 풀어야겠지. 그러면 나는 얘를 U는으로 정리하란다. 마이너스 V만 넘기면 되니까 그지? U는 V 플러스 1이다. 그러면 그걸 나머지 위에 대입하면 되지. 그럼 대입하면 U 대신에 V 플러스 1이 들어가면 V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V는 10이고 전개하면 V 제곱 2V 플러스 1 마이너스 2V는 10이니까 없어져. 넘기면 9야. 그지? 그러면 V 제곱이 9니까 V는 플러스 마이너스 3이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는 또 쌍으로 구해야 되니까 그게 자 V가 3 아니면 V는 마이너스 3일 때 그때 U를 구해야지. 그럼 여기다 넣는 거야. 여기다 넣자. V가 3이면 U는 4지. 마이너스 3이면 마이너스 2야. 자 그럼 이제 이거일 때 구하고 이거일 때 구하고 두 번 구하는데 그제? 첫 번째는 U가 4고 V가 3이야. 그럼 이 얘기는 X랑 Y랑 더한 게 4고 X랑 Y랑 곱한 건 3이란 얘기잖아. 그러면 이렇게 X, Y를 두 근으로 갖는 T에 관한 2차 방정식을 만들 것이고 두 근의 합의
마이너스가 t의 개수고 두 근의 곱에 플러스가 상수항이고 이렇게 t에 관한 2차 방정식을 만들었을 때 이 방정식의 두 근은 x랑 y인 거야. 맞지? 그러면 인수분해가 되니까 t-1, t-3은 0이고 t는 1 또는 3. 그러면 두 근이 1하고 3 나왔고 하나는 x고 하나는 y니까 여기서 두 가지가 가능한 걸 쓰면 되는 거잖아. 그지? x가 1이면 y가 3이겠지. x가 3이면 남은 1이 y겠지. 이렇게 두 쌍 나오는 거고 두 번째는 이거지. 이번에는 u가 마이너스 2고 v가 마이너스 3이. 그래서 자 그러면 x, y는 마이너스 2고 xy 곱한 건 마이너스 3이다. 그럼 마찬가지로 x, y를 두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 t제곱 두 근의 합에 마이너스 플러스 두 근의 곱 이렇게 만들면 마찬가지로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은 x하고 y인 거다. 인수분해 t 플러스 3 t 마이너스 1은 0이고 t는 마이너스 3 또는 1이다. 그러면 두 근이 마이너스 3하고 1 나오고 하나는 x고 하나는 y니까 x가 마이너스 3이면 y가 1일 거고 x가 1이면 y가 마이너스 3이겠다. 자, 103페이지에 1번, 4번, 104페이지에 7번 해서 103부터 105까지 지금 활용 빼고 일단 대표 문제만 한번 풀 거야. 자, 봐봐. 이게 x에 관한 4차 방정식이야. 그지? 이 4차 방정식이면 근이 4개가 있는데 실근이 2개가 있대. 알파, 베타. 그 다음에 허근이 2개가 있대. 감마. 그리고 얘는 델타라고 읽으면 돼. 알겠지? 그래서 그렇게 2개씩 있었을 때 실근 2개의 곱에서 허근 2개의 곱을 뺀 값은 얼마야 물어봤어. 그러면 뭐 해야 되냐? 인수분해 해야 돼. 인수분해 하기 위해서는 얘를 어떻게 봐야 되니? x제곱의 제곱이 4제곱이고 81은 9의 제곱으로 보면 돼. 그러면 합차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x제곱 플러스 9 이렇게 되겠지. 그제? 그러면 쉽게 하는 방법은 얘는 쉽게 그 두 근이 구해지니까 그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3이지 뭐. x제곱이 마이너스 9니까 x제곱은 9잖아. 생각했어? 자, x제곱 마이너스 9가 0이면 x제곱은 9고 그러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3이지. 그지? 그러면 알파랑 베타랑이라는 거 여기서 두 실근을 3하고 마이너스 3인 거야. 그지? 그러니까 걔네들의 곱은 알파, 베타를 곱하면 마이너스 9야. 그지? 근데 이렇게 근까지 안 구해도 괜찮지 않니? 잘 봐. 배운 걸 쓰자.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 실근이야. 그러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 두 근의 곱은 a분의 c니까 1분의 마이너스 9 하면 그냥 마이너스 9라고 알 수 있지. 왜? 그걸 여기서 써야 되니까. 봐봐. 얘가 0이다 라고 했을 때 x제곱 플러스 9는 0인데 얘가 판별식을 써보면 0보다 작아. 그러니까 여기에 허근인 감마하고 델타하고는 여기에 들어있어. 근데 그 값을 구하려면 인수분해가 되지 않으니까 근의 공식이든 아니면 허수, 제곱수 이용해서 구해야 되잖아. 그지? 근데 여기에서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감마랑 델타인데 그 두 근의 곱은 a분의 c잖아. 그러면 1분의 9니까 9겠지? a분의 c 값이 두 근의 곱이니까. 알겠지? 그래서 얘가 그냥 9고 얘는 마이너스 9고. 그러면 마이너스 18이겠지? 계산된 값은. 그래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해도 괜찮다라는 얘기야. 이해했지? 그래서 이거 계산한 거는 마이너스 18이 되는 거다. 자, 4번 가보자. 4번은
딱 보는 순간 우리는 아 이거 치환해서 풀면 되겠구나. 4차 방정식이니까 근이 4개가 있을 건데 치환을 하자. 그러면 얘를 t로 치환하면 t제곱 플러스 10t 플러스 24는 0. 그지? 그럼 인수분해 4, 6이니까 t 플러스 4, t 플러스 6은 0이다. 그러면 이제 t 대신에 집어넣자.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 자, 얘가 인수분해 되면 인수분해 더 해야 되는데 인수분해가 되지.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4 얘는 2, 3이지.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4 그러면 그는 하나씩 나오니까 그제 1, 4, 2, 3 이렇게 됩니다. 됐지? 자, 7번부터는 그냥 앞에 바로바로 풀게 지금. 자, 넘기면 이제 7번은 이 4차 방정식을 푸시오라고 했는데 째려봐. 이게 무슨 식이야? 4차, 2차 짝수 복 2차 방정식이다. 그치? 그럼 복 2차 방정식은 x제곱을 치환해서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해서 풀고 인수분해가 안 되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걸로 변형해야 되는데 다행히 얘는 인수분해가 되는 애 같은데 그치? x제곱을 t라고 치환하면 t제곱 2t 마이너스 48은 0인데 6, 8의 마이너스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애다. 그죠? 그러니까 t 플러스 6 t 마이너스 8은 0이고 그러면 t는 마이너스 6 또는 t는 8 이렇게 나와. 맞지? 왜? 뭐 잘못됐어? 아 플러스 오케이. 그러면 8 마이너스 그지? 오케이. 뭐 바꿔야겠다. 마이너스 6이고 얘는 6이고 얘가 마이너스 8이다. 그럼 이제 t 대신에 다시 x제곱 넣어봐. x제곱은 6이던가 또는 x제곱은 마이너스 8인데 자 바로 구해보자. 문제에서는 7근의 공간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는 허근 나오지? 제곱을 했는데 마이너스가 나오면 얘는 허근 아니냐 그지? 그러면 7근은 여기 만들었지. 맞지? 마찬가지로 그 실근의 곱을 물어봤네. 근과 계수와의 관계 생각해봐. x제곱에 마이너스 6은 0이지. 두 근의 곱은 a분의 c지. 1분의 마이너스 6이야. 두 근을 각각 구하지 않더라도 곱의 값은 식에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풀 수 있다. 됐지? 자, 10, 12, 15 세 문제 10, 12, 15 오늘 거기까지 할게. 같이 하자. 자, 일단 푼 데까지만 봐봐. 이제 다 했다. 104, 105에 이어서 페이지 104에서 105까지 대표 문제 10번, 12번, 15번 이 세 문제만 먼저 봅시다. 자, 10번부터 보자. 10번은 뭐니? 자, 우리 오늘 처음 배운 게 여기서부터 배웠지, 그지? 개수가 좌우 대칭인 4차 방정식에서 실근들의 합을 구하여라라고 했습니다. 4차 방정식이면 근이 4개 있는데 4개 중에 실근이 2개일 수도 있고 4개일 수도 있어, 그지? 찾아보자. 어떻게 한다 그랬어? 제일 처음엔 x제곱으로 나눈다 했어, 그지? 그리고 개수가 같은 애들끼리 짝이다. 그럼 x제곱으로 나눈 걸 쓰면 이 x제곱으로 나누고 얘도 x제곱으로 나누면 이렇게 돼. 자, 얘네들을 x제곱으로 나누면 마이너스 4x랑 마이너스 x분의 4 얘를 x제곱으로 나누면 상수 2 얘네 둘이 이제 묶어서 치환하는 거야, 그죠? 그러면 첫 번째 얘는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에 마이너스 2고 얘네들은 마이너스 4로 묶으면 x 플러스 x분의 1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그러면 요거가 치환을 할 거야.
그러면 t제곱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2랑 플러스 2랑 없어져 버리네. 됐지? 그럼 이제 t로 묶으면 t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된다. 그지? 그러면 자 얘는 뭐니? 이렇게 풀어도 상관없어. 얘가 0일 때랑 얘가 0일 때 그 다음에 대입해도 돼. t가 0 나왔지? 또는 t는 4가 나왔어. 그럼 이제 우리는 요 t 대신에 x분의 1을 넣을 거야. 그러면 얘는 x 플러스 x분의 1이 0이던가 x 플러스 x분의 1은 4야. 자 이제 뭐 곱해야 돼? x제곱을 나눴으니까 x를 2개 곱해야 되는데 얘한테 x 하나 곱하고 얘한테 x 하나 곱하면 아까 풀었던 방법이랑 똑같은 거야. 다른 거 하나도 없어. x 곱해봐. x 곱하면 x제곱 x 곱하면 1은 0 x 곱하고 넘겨봐. x제곱 4x 마이너스 4x 플러스 판별식을 써보면 알겠지만 얘는 허근 2개 얘는 실근을 2개 갖네. 그러면 실근의 합이니까 얘는 신경 쓸 필요 없지. 얘는 플러스 i랑 마이너스 i가 나오지. 뒤쪽 구하고 싶으면 x제곱이 마이너스 1이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i다. 허근이다. 그지? 그러면 실근은 여기고 실근의 합, 근과 계수와의 관계 두 분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야. 그지? 그러니까 실근의 합은 4. 됐지? 자, 그 다음에 12번 빠르게 할게. 3차 방정식이 있는데 3차 방정식이 한 근이 2일 때 세 근 중 모르는 나머지 두 근을 구하라고 했네. 자, 나머지 근을 구하려면 식에서 모르는 미지수는 없어야 돼.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모르는 미지수가 지금 a가 하나 있는 거잖아. 맞지? 2 마이너스 a네. 뒤에 들 수 없다. 그러니까 요 a를 알아야 나머지 근을 구할 수 있어. 그러면 그 근을 구하는 건 근을 대입해서 구할 수 있겠다. 그치? 그럼 x 대신에 2 대입해서 x 구하자. 8 4a 2 이렇게 된다. 그치? 그러면 a는 3a고 넘기면 마이너스 10인가 a는 마이너스 4가 나오네. 그럼 이제 집어넣으면 모르는 건 없어지는 거다. 맞지? 요거 x제곱의 계수 마이너스 4고 마이너스 4 넣으면 상수항은 6 된다. 맞지? 자 그러면 요렇게 써보자. 그러면 이 3차 방정식의 세 근 중 한 근을 하네. 그럼 우리는 뭘 하는 거야? 얘가 인수로 x-2를 가질 것이고 나머지 이 2차의 몫은 조립제법 구한다. 맞지? 그래서 1, 마이너스 4, 1, 6을 2로 나눈다. 1,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오케이.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다. 그치? 근데 우리는 이 2차의 인수는 우리가 인수분해 되면 바로 직접 할 수 있으니까 인수분해 하면 되겠다. 그치? 그러면 최종은 x 마이너스 2에 얘는 3, 1 마이너스 3이다. 맞지? 그러면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1은 0이니까 2라고 하는 근은 알고 있고 나머지 두 근은 3하고 마이너스 1이겠다. 됐지? 자, 15번 3차 방정식이 있는데 잘 봐봐. 미지수가 있을 때도 인수분해가 되는 걸 봐야 된다. 3차 방정식이 있는데 근이 모두 실수가 될 때 그때 k 값의 최소는 얼마냐라고 물어봤어. 자, 미지수가 있어도 여기에 지금 우리는 모르는 k가 포함되어 있어도 적어도 얘는 x 대신에 어떤 값을 대입하면 0이 되는 값 하나는 찾을 수 있어. k가 있어도 x 대신에 뭘 대입하면 0 돼? 1이지. 1 넣으면 플러스 1하고 마이너스 1 없어지지?
마이너스 k하고 플러스 k하고 없어지지. 그러면 x 대신에 1을 넣어서 0이 된다는 건 얘는 인수로 뭘 갖는다? x 마이너스 1을 갖는다. 그러면 나머지 2차의 몫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는 또 조립제법 한번 갔다 오는 거야. 그러면 개수들 빠진 거 없으니까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k k 1로 나눈다. 1 1 빵 빵 마이너스 k 오케이 빵 나왔어. 그러면 2차 1차 상수항이니까 몫이 x제곱 마이너스 k 이렇게 나오는 거지. 자 그럼 잘 봐. 3차 방정식의 세근은 여기 한 개 여기 두 개 들었지. 그러면 x가 1이라는 건 분명한 실근이지. 그럼 나머지 얘가 실근을 가지면 되는 거지. 그러면 나머지 x제곱 마이너스 k는 0이라는 이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가지면 된다. 그러면 그 실근을 가지려면 넘겨봐. 마이너스 k를 넘기면 x제곱은 k이지. x는 실수지. 실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지. 그러니까 이 k라고 하는 애가 0 아니면 양수여야겠지. 그래야 실근을 가질 거 아니야. 만약에 k가 음수면 그럼 x제곱이 마이너스 4면 실수가 아니 허수가 아니 허근을 가질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얘가 0이면 0이라는 실근을 갖겠지. 양수면 플러스 루트 k랑 마이너스 루트 k가 실근이 되겠지. 그러니까 얘 x가 실수의 제곱의 값이니까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실근을 가져. 얘가 음수일 때는 허근을 갖는 거야. 이해했지? 그래서 얘가 실근을 가지려면 우변의 이 k는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된다. 이해했지 이 부분? 그래서 0의 k의 최소값은 0이다.